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잘 나가던 동창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입으로는 어머 어쩌다 그렇게 됐대 하면서 걱정하는 척했지만 가슴 한편에서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걸 느낀 적, 그리고 그 직후 그런 감정을 느낀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적.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은밀한 쾌감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성격이 비뚤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조심했고 비교당하면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일수록 이 감정은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타락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일종의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의 정체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동창 모임 단체 대화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아이의 합격 소식을 올립니다. 축하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립니다. 당신도 웃는 얼굴 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모티콘을 누르는 손가락 끝에 아무런 온기가 없다는 걸 당신은 압니다. 오히려 핸드폰을 탁 내려놓고 나면 식탁 위 반찬이 갑자기 맛없어 보이고 거실이 좁아 보이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며칠 후 그 모임에서 또 다른 소식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누군가가 큰 손실을 봤다더라. 건강이 안 좋아졌다더라. 당신은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정말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밥이 묘하게 맛있습니다. 잠이 좀 더 편하게 옵니다. 텔레비전 예능이 평소보다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기 성과를 과시하던 동료가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회의실한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모두 무표정하지만 그 무표정 아래에서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 명절 때 친척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이 좋은 집안 이야기가 나올 때면 괜히 목소리가 작아지던 당신. 그런데 어느 해인가 늘 잘 풀리던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말이 들려왔을 때 찌찌, 안 됐다 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던 그 느낌. 그리고 그때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못된 사람이었나? 왜 남이 힘들다는데 마음 한편이 편해지는 거지? 나 혹시 정말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심리학에는 이 감정을 정확히 설명하는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합니다.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샤덴은 손해, 프로이데는 기쁨. 말 그대로 남의 손해에서 느끼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인들이 이 감정에 별도의 단어를 만들어 붙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인간 경험인지를 증명합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감정을 느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신 옆에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기 위치를 파악합니다. 키를 잴 때 줄자가 없으면 옆 사람 키와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 나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 비교. 상향 비교는 자기를 깎아내리고 하향 비교는 자기를 세워줍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하향 비교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완약하지 않구나.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서 무거운 돌 하나를 들어 올려줍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신분석가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과 질투를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구분했습니다. 질투는 세 사람 사이의 감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제3자가 빼앗아갈까 두려운 마음. 반면 시기심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입니다. 상대가 가진 좋은 것이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 클라인은 이 시기심이 극에 다다르면 상대가 가진 좋은 것 자체를 파괴하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좋은 것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긴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툭 끊어지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시기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시기심은 사실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당신도 그만큼 간절한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삶에 대한 욕구와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우월성 추구라는 본능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려는 근원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욕구가 좌절되면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해소될 통로를 찾지 못하면 남의 추락에서 대리 해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심리적 역학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감정이 이토록 강렬하고 이토록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 안에 있습니다. 일본 국립랑사선의학연구소의 히데이코 타카하시 박사 연구팀은 바로 이 샤덴프로이데의 순간에 인간의 뇌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직접 관찰했습니다. 좁은 fMRI 촬영 장비 안에 참가자가 누워 있습니다. 화면에는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은 참가자와 비슷한 분야에서 자기보다 월등히 성공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인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기심을 느꼈고 그 순간 전대강실 피질이 강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전대강실 피질, 이 영역은 원래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칼에 손가락을 베었을 때 반응하는 바로 그 부위가 남이 나보다 잘 나갈 때도 똑같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인물에게 불행이 닥쳤다는 시나리오를 보여주자 이번에는 복측 선효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복측 선효체, 이곳은 맛이 난 음식을 먹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도파민이 분출되는 뇌의 보상 회로입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쾌감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만들어낸 쾌화학 반응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침이 고이는 것을 의지로 막을 수 없듯이 이 감정도 의지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한 가지 더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 대강실 피질의 시기심 반응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이후 샤덴프로이드의 쾌감 반응도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평소에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비교당하고 더 많이 아파왔던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추락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해방감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의 연구도 이 맥락에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아이젠버거 교수는 사회적 배죄, 즉 모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을 fMRI로 관찰했는데 이때도 전 대강실 피질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뇌는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했을 때, 비교당했을 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느낀 그 고통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팠던 겁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뇌가 고통을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해소되는 순간 뇌가 보상 회로를 가동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래 알던 이가 빠졌을 때 느끼는 시원함, 그것과 같은 겁니다. 당신이 느낀 그 묘한 안도감, 그것은 당신의 인격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오랜 고통에서 잠시 숨을 돌리려고 만들어낸 비상처저방입니다. 이제는 대충품이 아니라 진짜를 자기에게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이 감정에 무한대 머물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의 불행에서 쾌감을 반복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하면 뇌의 보상 회로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도파민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큰 불행에만 반응하던 것이 나중에는 작은 실수에도 쾌감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 남의 불행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거나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악플, 뒷담화 중독, 가십에 대한 집착, 이것들은 모두 샤덴프로이드의 도파민이 저항성을 키워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구체적인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저는 이것을 라벨링 3초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불행 소식을 듣고 묘한 쾌감이 올라오는 순간 3초 안에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 지금 나한테 샤덴프로이드가 왔구나. 이건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신호구나. 이렇게 하면 제약감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쾌감, 죄책감, 자기 혐오, 더 큰 스트레스, 다시 쾌감 추구의 순환이 반복되었다면 라벨링을 하는 순간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나침반 전환법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심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남의 불행에서 쾌감을 느꼈다면 그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의 무엇을 부러워했던 걸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였을까? 지금 내 삶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아들러가 말한 과제의 분리와 연결됩니다. 남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은 나의 과제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에너지를 자기 삶의 빈 곳을 채우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나침반 전환법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내가 진짜 원하는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주말에 방해받지 않고 쉬고 싶다. 내 노력을 한 번쯤 인정받고 싶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 시선이 남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기술입니다. 연면 스위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기술이지만 가장 강력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쾌감이 올라온 뒤에 라벨링을 하고 나침반을 전환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지금 많이 아프겠구나. 이것은 도덕적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울 뉴런이라는 뇌의 공감 회로는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낄 때 당신 자신의 뇌에도 옥시토신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옥시토신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직접 억제합니다. 남을 위한 연민이 결국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서입니다. 자기 감정을 먼저 인정한 뒤에 연민으로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라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벨링을 먼저, 나침반을 다음으로, 연민을 마지막으로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르상띠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르상띠망이란 자신의 무력감을 직시하지 못한 사람이 강자에 대한 원한을 마음속에 곰게 내버려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니체는 이 르상띠망에 갇힌 사람을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대신 타인의 파괴에서만 만족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동시에 인간이 이 르상띠망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아이로의 변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는 존재입니다. 사자는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지지 않겠다고 포효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과거의 무게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남의 불행에서 안도감을 찾아야 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낙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교를, 모든 무시를, 모든 불공정을 등에 지고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짐의 무게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찾아낸 비상구가 바로 샤덴프로이데였던 겁니다. 로마의 현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자기 자신이 그들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 한마디 안에 놀라운 심리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일시적 진통제라면 진짜 치유는 자기 삶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이 필요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 남의 성공에 위축되지 않고 남의 실패에 의존하지 않는 그 거리를 찾는 것이 성숙의 과정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숲에 산불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가장 먼저 새싹이 돋아납니다. 어떤 씨앗은 산불에 열기가 없으면 아예 껍질이 깨지지 않습니다. 발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겪은 비교의 고통, 무시의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해 느꼈던 수치스러운 쾌감, 이 모든 것이 당신 내면의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는 산불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뒤에 돋아나는 새싹은 남의 불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중독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뒷담화를 밥 먹듯 하고 남의 실수를 모아 퍼뜨리고 인터넷에서 유명인의 추락을 축제처럼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뇌를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의미와 보상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남의 불행이라는 외부 자극으로만 도파민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최고의 복수는 그들과 같아지지 않는 것. 당신은 그 감정을 느꼈지만 그 감정에 대해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괴로움 자체가 당신이 그들과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당신에게 공정한 비교의 기회를, 정당한 인정을, 마땅한 보상을 빼앗아간 세상에서도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유는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을 건네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당신은 이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감정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불편한 감정을 정면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의 추락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상승인가? 나는 남의 불행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기쁨을 찾을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이 남의 불행 앞에서 느꼈던 그 은밀한 쾌감은 사실 오랫동안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지 못했던 위로의 대용품이었습니다. 이제는 대용품이 아니라 진짝을 자기에게 줄 때가 되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달은 다시 빛납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비교의 구름에, 무시의 안개에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웃었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 아니라 아파왔던 뇌의 비상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비상 처방 대신 자기 삶이라는 본 처방전을 천천히 써나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온 사람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심리학이 당신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